여러분, 요즘 하루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 건강을 챙기러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심리와 행동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들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재미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다시 밥 먹고, 아무 약속도 없는 날엔 괜히 외롭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대한심리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미없는 삶이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어서도 아니지만 그저 심심하다는 감정 하나가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재미있게 나이 들 수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실천하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매일 작게 새로워지는 사람. 재미없다는 말 알고 보면 새로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제 안 가본 길을 걷는 것, 낯선 음식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것, 그 작디작은 변화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분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집중력과 감정 안정도가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매일 저녁 다른 마트로 산책 겸 장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새롭다고 웃더군요. 정리하자면 새로움은 재미의 시작입니다. 재미는 의욕으로, 의욕은 생명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비밀, 매일 작게 새로워지는 사람. 재미없다는 말 알고 보면 새로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제 안 가본 길을 걷는 것, 낯선 음식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것, 그 작디작은 변화가 뇌를 깨어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분이라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집중력과 감정 안정도가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매일 저녁 다른 마트로 산책 겸 장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새롭다고 웃더군요. 정리하자면 새로움은 재미의 시작입니다. 재미는 의욕으로, 의욕은 생명력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 그는 세상의 모든 본질은 변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도 시간도 사람의 감정도 계속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즉,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에 빠진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비밀, 소소한 웃음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뭐가 그렇게 웃겨.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일본의 웃음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억지 웃음도 10초 이상 지속하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늙었다. 아주 잘 늙었군. 하고 소리 내어 웃는다고 합니다. 그게 하루의 활력이라더군요. 정리하면 웃는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운 사람이 웃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결국 하루를 바꿉니다. 독일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영혼의 햇볕이다. 햇볕이 없으면 땅이 메마르듯 웃음이 없는 하루는 마음이 말라버립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웃음 하나가 사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비밀,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사람 없이 사라지는 삶은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 수가 0명일 경우 우울감 지수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인 하나 없는 삶은 결국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누굴 만나면 내가 말이 많아지거든.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정리하자면 사람과의 연결은 삶의 온도를 유지하는 난로 같은 존재입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행동심리학자 마크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누굴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가 삶의 질과 감정, 결정까지 모두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곧 외로움은 고독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비밀 계획보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나중에 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도 미루게 되고 결국 평생 안 하게 됩니다. 국내 중장년 대상 생활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을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7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그때 해둘 걸. 이제는 너무 늦었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걸 대부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정리하자면 행동은 재미의 출발점입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면 재미도 행복도 전부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후회는 행동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그는 인간의 불안과 자책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시작만 해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나를 웃게 하는 작은 의식을 가진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 있으셨죠? 그건 나만의 작은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을 마시며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찻잔에 커피를 따라 마시는 것.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동신호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의미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무기력감에서 회복이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좋은 날이다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바뀐다고 하더군요. 정리하자면 삶의 즐거움은 거창한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찰스 두히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힘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평균 40%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의 흐름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재미는 사라집니다. 삶이 재미없는 이유, 꼭 내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5가지 유형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조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중 3가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끊임없는 불평형. 겉모습은 그냥 말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늘 무언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그 사람은 왜 그따위로 행동해? 이런 식의 말로 분위기를 깎아내립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세플스키 교수는 불평은 감정을 전염시키며 결국 주변 사람들의 뇌 구조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옆에 오래 있을수록 나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불평형은 삶을 어둡게 물들이는 유독성 인간입니다. 이들과는 대화 시간을 줄이고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사 마리안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만은 감정의 먼지다. 쌓이면 숨 막히게 된다. 그녀는 수십 년간 부부와 가족 상담을 하면서 작은 불만이 하루 이틀 쌓이면 결국 관계와 마음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불만을 바로 털어내지 않으면 감정의 먼지가 호흡을 막듯 우리의 삶을 천천히 무겁게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유형 잔소리로 관계를 조이는 잔소리형. 이 유형은 선의로 포장된 통제자입니다. 나는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상대의 자율성을 박탈합니다. 처음엔 조언 같지만 결국에는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말들로 상대의 기운을 꺾습니다. 한국가족심리상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녀와의 갈등 원인 1위가 과도한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심지어 친구나 이웃 관계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1위로 꼽혔죠. 정리하자면 잔소리는 걱정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신분석가 카렌 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언은 도움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짐이 될 수 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선의로 건넨 충고도 반복되면 상대에게 지배로 느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도 결국 상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유형, 모든 걸 피곤하게 만드는 과거 집착형.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예전이 훨씬 좋았어. 이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추억에만 매달리면 현재의 행복은 점점 말라버립니다. 심리 연구가 다니엘 레빈슨 박사는 지나간 시간에 머무는 사람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지 앞을 비추는 빛이 되어선 안 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마음의 안식처이지 삶의 집이 되어선 안 된다. 니체는 인간이 과거를 돌아보며 위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곳에 눌러앉으면 현재의 삶이 텅 비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 나는 몰라요 무관심형. 이 유형은 겉으론 조용하고 피해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함께 있는 사람까지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몰라요. 나한테 말해봤자예요.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반복하죠. 한국중년정서연구소에 따르면 관계에서 무관심을 가장 상처로 느끼는 사람이 70% 이상이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다는 거죠. 무관심은 마음을 천천히 얼리는 침묵의 공격입니다. 정리하자면 말이 없다고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관심 없는 태도는 침묵 속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가장 정중한 거절이다. 그는 무관심이야말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방식이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비교하며 열등감을 주는 비교형. 누구는 벌써 집 샀대.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몰라.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 유형은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질투와 경쟁심이 섞여 있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반복되면 자신도 타인도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정리하자면 비교는 관계를 갉아먹는 녹입니다. 누군가를 옆에 두고 싶다면 평가는 내려놓고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테오도르 루빈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그는 상담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다가 기쁨도 자존감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그 말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내 삶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즉, 추억은 쉼터일 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주소는 현재라는 메시지입니다.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태도도 돌아봐야 합니다. 재미없는 삶. 어쩌면 누군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행동이나 말투, 생각 습관이 재미를 없애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는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재미 파괴 습관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내가 그때 말했잖아. 옛날엔 말이야. 반복되는 이야기는 편할 수 있어도 듣는 사람에겐 지루함의 늪입니다. 서울대학교 언어인지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화제가 반복되면 상대방의 집중력은 평균 47% 감소한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 1분, 오늘 있었던 새롭고 인상 깊은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을 다음 대화에서 꺼내면 대화가 살아나고 여러분도 덜 지루해집니다. 두 번째 습관 미루는 말투와 행동.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내일은 좀 다를 거야. 이런 말들은 듣기에 편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서 기대와 흥미를 뺏어갑니다. 심리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계획을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핸드폰 메모장에 내일 할 재미있는 일 한 가지만 적어보는 것. 그게 반복되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무기력한 하루 보내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날이 반복되면 기억도 감정도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한국행동의학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움직임이 적은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흥미저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방법은 작은 리듬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며 좋아하는 문장을 크게 읽는 것, 점심에 10분 걷기, 밤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어쩌면 더 섬세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루 중 대화 한마디, 눈길 한 번, 그 짧은 감정의 파동이 온종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곤 하니까요. 그렇다면 재미있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어쩌면 외부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와도 우산 소리를 즐길 줄 아는 마음. 혼자 있어도 차 한 잔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런 작고 소박한 감정이 우리를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이끄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사실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불행이 될 수도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삶의 온도와 색을 바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새로워지고 조금씩 웃고 조금씩 나답게 빛나면 됩니다.